안녕하세요. 주린이의 그림 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오늘은 ETF 공부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종목을 잘 알면 종목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목을 잘 알기가 어렵죠.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알고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쪽은 ETF로 투자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ETF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ETF.com인데요. 그래서 ETF.com에 들어가서 먼저 SPY로 기본적인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로 이제 종목 관련된 부분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홀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내용하고 기술주 관련해서 몇몇 기술주들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보는지 뭐 그렇게까지 한번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에서 SPY를 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오버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SPY가 어떤 ETF냐, S&P 500 ETF 트러스트다. 그다음에 오버롤한 등급은 A 등급이고 실제로 이 펀드는 동일한 그 비율을 가지고 S&P 500을 따라간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서머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슈어는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에서 하고요. 이제 브랜드는 SPDR이라고 하고 93년 1월 22일에 시작했고 수수료는 0.09%. 그래서 뭐 총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배당은 1.26%를 주고 가장 최근에 배당 낙일은 9월 17일이다. 그리고 전체 들고 있는 홀딩 숫자는 502개를 들고 있다. 티커는 SPY고 실제로 이제 어떤 인덱스를 추정하냐 하는 것은 S&P 500 인덱스를 추정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SPY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고요.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저희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미국 주식이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부분은 표시하지 않았고 섹터별로 보면 이 말은 S&P 500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보는 것과 동일하죠. 테크가 34%, 그 다음에 컨슈머 사이클러스가 15% 정도, 그 다음에 파이낸셜이 한 13%, 헬스케어 12%, 인더스트리얼 9%, 뭐 이렇게 쭉 돼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이 1.44%, 이렇게 10개의 섹터로 나눠져 있죠. 종목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스코프, 아마존, 뭐 엔비디아,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로는 버크셔 하스웨이 그리고 JP 모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뷰 올을 찍으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502개의 전 홀딩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데 그래서 여기서 스트롤을 쭉 하면 502개의 종목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SPY 같은 경우에는 S&P 500 종목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패시브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 부분이 이제 뭐 크게 변동하는 거는 분기별로 변동이 되고 변동되는 것도 뉴스에 나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액티브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몇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 etf.com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YY입니다.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ETF고요.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서 이거를 ETF.com에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하게 들어와서 살펴보면 이거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지수를 추정하는 거다. 일단 맥스로 4.5%까지만 갖고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추정을 했던 ETF다. 뭐 이런 얘기가 블라블라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91%고요. 홍콩, 차이나에서 한 6%, 그 외에 뭐 한 2% 정도 됩니다.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오라클, 뭐 기타 이제 중국 업체들 포함해서 총 66개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아래를 쭉 내려다 보면 어떤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기별로 사실은 이제 그 리밸런싱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종목들이 변경이 되게 돼 있죠. 보통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면 종목들이 많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뭐 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또 섹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전기 자동차와 셀프 드라이빙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IDRV라는 그 ETF인데요. 블랙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전 세계의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삼성 전자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거기에 그 공급하는 칩 관련된 생산 업체, 뭐 메모리에 삼성전자가 있고, 뭐 엔비디아 뭐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퀄컴 뭐 이런 데가요. 그래서 거의 총망라하는 ETF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50%, 뭐 독일이 10%, 한국도 8%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일본이 8%, 뭐 중국이 4%. 사실은 이제 이게 좋은 것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 그 여러 그 업체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그 첨단 ETF 중에 중국 비중이 많은 것들이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요 IDRV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좀 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뷰 5를 누르면 101개의 그 종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가 향후에 기술주 중에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돼서도 한 ETF를 봤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관리 의료 시설 보험 뭐 그다음에 기타 기술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총망라되어 있는데 나름 큰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보험회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분야도 되게 여러 가지고 그다음에 각 종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첨단으로만 넣는 경우 뭐 ARKQ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그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된 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쫓아가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블락락의 IHF는 비교적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오늘 뭐 종목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한 것들은 프린드
님이 소개했던 한 대여섯 개 종목 중에 제가 그냥 예시로 하기 위해서 3개 정도 뽑아온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려면 앞부분에 그 동영상 소개하는 쪽 아래에 그 프렌들님의 그 동영상 2개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과 ETF를 추천을 하는데 그냥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ETF.com에서 ETF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설정이 돼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액티브 ETF인 경우에는 그 종목들 보통은 한 10개 정도 볼 수 있는 데는 되게 많은데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곳은 제가 아는 바로는 무료로 볼 수 있는 데는 ETF.com이 제일 편하게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 ETF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뭐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게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AR, KKKQ, KG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경되느냐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쪽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뭐 나름 잘 활용하면 유용한 그런 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